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생물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물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즉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을 생물자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생물자산은 여기에 농립모업활동을 수행을 해야 되네요. 농립모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생물자산으로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럼 농립모업활동이 뭐냐? 농립모업활동이라는 것은 목축, 뭐 소나 돼지를 키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조림,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곡물, 벼농사, 밭농사, 그다음에 과수의 재배, 열매, 농원직 형자, 화훼 원예, 꽃, 양식, 고기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 농립모업활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원양어업, 원양어업으로 잡는 고기 있죠. 원양어업은 농립모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하는 고기는 생물자산이지만 원양어업으로 하는 고기는 잡는 고기는 생물자산에 포함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조림으로 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자. 이 나무는 생물자산이지만 천연림의 나무는 생물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연림의 벌채 등은 농립모업활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육가공 회사가 이제 뭐 육가공을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그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농립모업활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생물자산으로 돼요. 생물자산. 닭이나 오리는 따라서 생물자산이에요. 그런데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관람을 하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뭐 키우는 사자라든지 열대어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농립보호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자산이 아니라 뭐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그리고 보안경비회사가 이제 키우는 경비견 있죠. 그것도 농립보호활동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유형자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생물은 아까 말했지만 우선 살아있는 거, 살아있지만 뭐예요? 농립보호활동을 해야 된다. 살아있고 농립보호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자산에 또 자산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해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내가 토끼를 키운다. 가둬놓고 그럼 자산이지만 산에다 그냥 산에 있는 산토끼를 내가 잡았다. 그것은 자산이 아니에요. 산토끼는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그 통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산토끼는 자산이 아니다. 측정 가능해야 돼요. 즉 재무제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현금 돈으로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산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미래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들어올 잠재력이 크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이 잠재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러냐면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현금이 들어오는 거지만 현금 이만큼 나가야 될 게 이만큼만 나갔다. 그러면 이만큼 정도 현금이 나가는 게 세이브 됐잖아요. 이것도 현금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래서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양이 있는데 양털. 또 요즘 양털 조끼가 유행이잖아요. 프리스 해가지고 뭐 근데 물론 근데 양의 양털이다. 그럼 뭐예요? 그 양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수확물이라고 해요. 젖소의 우유 이것도 수확물이라고 하고 조림의 원목. 자, 우리가 조림을 해서 나무를 이렇게 키워요. 이것은 생물자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벌목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생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수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물자산에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소비용 생물자산이 있습니다. 자, 생산용 생물자산은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뭐예요?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을. 이 생물자산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생물자산이 생산한다는 것은 뭐예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 그렇죠? 돈은 돼지, 개는 닭. 이건 돼지, 닭. 이것은 소예요, 소. 이것도 마찬가지 비육돈, 돼지, 비육개, 닭, 비육우, 소. 그래요. 돈, 종개, 종. 이것은 뭐냐면 새끼를 낳는
돼지, 닭, 소라는 거고 비육도는 뭐예요? 이것은 비육. 벌써 이제 고기를 목적으로 고기로 소비하는 어떤 소비용 생물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정돈을 한번 볼게요. 보통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종돈이라고 있어요. 원종돈을 우리가 GGP라고 하는데 원종돈이 있고 종돈이 있어요. 그리고 종돈 밑에 이제 모돈이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새끼예요. 원종돈이 새끼를 낳으면 종돈이 되는 거고 종돈이 새끼를 낳으면 또 이제 모돈이 되는 거예요. 모돈. 원종돈 같은 경우는 보통 종돈이나 원종돈 같은 경우는 새끼 낳는 기간이 보통 3, 4년이에요. 3, 4년. 3, 4년. 이것도 3, 4년. 이게 새끼를 낳는 기간, 생산 기간. 얘네는 뭐야? 14개월에서 17개월. 2년이 좀 안 되죠? 예. 17개월. 그러니까 이제 모두는 약간 생산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원종돈하고 종돈은 생산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이 원종돈이 새끼를 낳아야 이제 종돈이 되는 거예요. 보통 원종돈이 이제 보통 한 6에서 7마리의 종돈을 생산을 해요. 생산하면 이 종돈도 뭐예요? 또 10마리 정도 또 모돈을 생산을 해요. 모돈이 이제 계속 새끼를 낳는 거죠. 이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원종돈이 상당히 중요해요. 원종돈은 보통 수입을 많이 해와요.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보통 원종돈 한 마리당 이 원종돈 한 마리당 뭐예요? 한 1,550두 정도의 비육돈. 이게 여기서 이제 모돈이 새끼를 낳으면 비육돈이 되는 거예요. 비육돈. 이 비육돈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원종돈 한 마리당. 얘가 3, 4년 동안 생산을 하면서 한 마리당 보통 1,550두 정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돈이 몇 마리냐에 따라서 보통 이 생산 능력을 우리가 예측이 좀 가능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뭐야? 또 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닭은 이제 약간 좀 구조가 좀 틀린데 잠깐만요. 닭은 이제 개라고 하잖아요. 원종돈이 아니라 이제 원종개라고 하는 거예요. 원종개. 그래서 그 보통 원종개가 이제 GPS라고 해요. GPS 닭은. 그래서 이제 원종개. 근데 여기서 이제 원종개 위에가 또 순개라는 게 있어요. 순개. 그리고 그 다음에 종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생산용이에요. 생산용. 아까 돼지는 뭐예요? GGP, 원종돈, 그 다음에 종돈, 그 다음에 모돈까지가 생산용이에요. 생산용. 그렇죠. 생산용, 생물자산. 생산용 생물자산. 보통 순계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종돈을 보통 거의 전량 수입을 해와요. 수입을 해와서 원종계를 수입을 해와서 원종계에서 이제 종계를 낳는 거죠. 원종계 같은 경우는 보통 산란 기간, 즉 알을 낳는 기간이 보통 10개월이에요. 10개월. 아까 뭐예요? 생산 기간이 원종도는 3에서 4년이라고 했죠. 좀 차이가 크죠?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새끼를 낳으면 새끼 알을 낳으면 알이라고 하죠. 알을 낳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실용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뭐 삼계탕으로 먹는 즉 이렇게 육계라고 하죠. 육계라고 해요. 실용계를 육계라고 해요. 삼계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육계라고 하잖아요. 비육계. 그래서 육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때 이제 이 생산용 생물자산은 닭 같은 경우는 뭐 10개월 정도로 해서 뭐예요? 10개월로 원종계 같은 경우는 10개월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요. 감가상각 기간 10개월이죠. 보통 정액법으로 하거든요. 정액법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원종돈, 돼지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 감가상각 기간을 두고 정액법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생산용 생물자산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유통시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원종개나 원종돈을 파는 유통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이제 측정이 가능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측정이 불가능하면 해외에서 취득해온 취득원가에서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또 손상이 됐으면 손상차손을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물자산의 그 재무제표 있는 그 금액을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소비용 생물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 내부에서 쓴다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는 거죠. 기업 내부에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외부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업 내부에서 소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기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소비용 생물자산을 도축을 한다. 소비용 생물자산을 도축을 해요. 도축을 하면 뭐예요? 생물이 아니잖아요. 이 도축하는 순간 생물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재고자산으로 분류. 도축을 하는 순간.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닭을 도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기가 나오잖아요. 고기. 그렇죠? 보통 이제 비육돈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기가 나오면 이 고기를 가지고 직접 팔 수도 있죠. 고기를 직접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이걸 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 고기는 원재료가 되고 원재료로 분류가 되고 이렇게 팔면 이게 상품이 되는 거죠. 바로 파니까 상품. 원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나오면 이게 제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이 이제 재고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 도축을 한 다음부터는 원재료로 갈 수도 있고 상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재료로 간 것도 이제 중간에 이제 만들어지 안 판 것들은 제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재고 자산도. 그래서 생물 자산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생산용 생물 자산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10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산란 기간이.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유동자산으로 가요.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생산용 생물자산이 비유동으로 가요. 보통 3, 4년이기 때문에 비유동. 예, 비유동으로 가요. 이건 소비용은 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간단한 것은 1년이라고 했죠. 1년. 1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축을 하잖아요. 돼지를 도축을 하면 그 도체율이 아주 높아요. 돼지는 도체율이 높다는 것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고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살아있는 생물자산 있죠. 이게 생물자산이 있는데 생물자산의 무게를 생체무게라고 해요. 살아있는 그 돼지의 무게를 생체무게라고 해요. 그리고 도축을 딱 해요. 도축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발라내잖아요. 발라내고 남은 이제 발라낸 것들이 뭐예요? 도체라고 해요. 도체라고 하는데 이 도체 무게가 생체 무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체 무게분의 생체 무게 딱 하면은 이게 도체율이에요. 도체율. 이게 높아요. 돼지는. 즉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체에서 이제 뼈를 발라내면 이게 정육이라고 해요. 정육. 그러면 이 정육 무게도 상당히 높아요. 돼지는. 그래서 돼지는 좀 버릴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소비용 생물자산은 평가를 할 때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요.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보통 소비용 생물자산은 유통시장이 있잖아요. 유통시장이 있는데 이제 유통시장이 뭐 그래도 활발하지는 않고 뭐 주식시장처럼 뭐 시가가 딱 이렇게 발표가 되고 뭐 많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거래했던 그 가격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만약 최근에 뭐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평균을 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만약 그러면 키우는 닭들은 어때요? 계속 키우고 있는 생계 닭들 살아있는 닭들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키우고 있는 돼지도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평가해요? 시장이 없는데 이건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어떤 가정을 하냐? 보통 이제 선형분포로 가정을 해요. 선형분포. 이게 선형분포로 가정을 해서 이때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때 가격이 나오니까 이제 키우는 돼지나 뭐 닭은 보통 닭은 일령이라고 해요. 일령. 일수로 계산하고 돼지는 주령. 보통 주로 계산해요. 몇 주 됐냐? 이거는 며칠 됐냐?
이렇게 해서 주령이 뭐 몇 주면 대충 이 정도 가격. 왜? 이 가격이 보통 이 가격이 판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를 해서 뭐냐면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가격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우리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이런 어떤 수준별로 분류를 해요. 수준 1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시가가 정확하게 공시가 된 것들은 수준 1로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우리가 회사가 어떤 주식을 샀다. 상장된 주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명확하게 그 공정가치가 나와 있잖아요. 시가가. 그런 것들은 수준 1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이런 생물자산은 수준 3이에요. 수준 3. 무언가 하나를 추정을 해야 돼요.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수준 3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업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자산가치 평가할 때 수준 3으로 평가를 해요. 수준 3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보통 이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육 돈 같은 경우 만약 이게 주령이 몇 주 됐다. 그러면 보통 킬로그램이 몇 킬로그램 될 것이다.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은 가치가 나와요. 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가. 그리고 아까 키우고 있는 것은 선형분포로 가정해서 이제 또 가치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자, 돼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돼지나 닭이나 뭐 똑같아요. 소도 그렇고 어때요? 생물이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계속 생존을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먹고 또 뭐 해야 돼요? 싸야 돼요. 먹고 싸야 돼요. 자, 먹는 것은 뭘 먹어요? 사료를 먹어요. 사료. 그쵸? 사료를 먹어요. 사료. 사료를 먹고 이 사료가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사육 원가가 되겠죠? 사육 원가. 원가로 가는 거예요. 원가로 가고 처음에 뭐 처음에 매입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육돈을 매입해서 키울 수도 있고 또 생산을 하잖아요. 종돈이 생산을 해서 나오면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사료값이 들어가면 이제 원가가 되는 거죠. 원가가 되고 공정가치로 또 측정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가 갖고 이 원가가 비교해서 평가 이익이 나오잖아요. 단기 손익이 되기 때문에 이 원가 또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싸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설에 대한 문제, 환경 문제죠. 좀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규제 문제, 환경 규제, 즉 법률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병이 이제 어떤 약을 먹으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전염병이다. 그러면 뭐 싸그리 어때요? 안매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문제, 전염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그 사료 같은 경우는 농우 사료란 말이에요. 농우 사료라는 것은 보통 곡물을 수입을 많이 해요. 수입을 하면 어때요? 환율 문제, 그 다음에 곡물 가격 문제, 이런 변동의 문제가 발생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돼지나 닭 이걸 팔아요.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하고 뭔가 이렇게 가격 차별화를 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를 꾀할 수가 없다. 그러한 리스크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